여러분, 만약 누군가의 출산 예정일이 여러분의 생일과 정확히 똑같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것도 남편의 아이가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여러분이 아니라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순희 씨는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42살의 생일을 앞두고 순희 씨는 축하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정리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씨는 결혼한 지 12해가 된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평범하다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남편 태수 씨는 중견 건설회사의 중간 관리자였고 시어머니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며느리를 자주 챙기는 분이셨습니다. 챙긴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게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어느새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원해서 미룬 것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했고 순희 씨도 작은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조금만 더 안정되면 그때 생각하자.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순희 씨는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슬슬 준비해 볼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했습니다. 응, 근데 지금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다음 달쯤 다시 얘기하자.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 다다음 달이 되고 다다음 달이 내년이 되고 내년이 3년 뒤가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38이 되던 해에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혼자서요.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자연 임신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검사부터 해보시죠. 검사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다만 남편분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순희 씨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병원 한번 가볼래? 검사 받아보자고.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몸 검사? 임신. 준비하려면 둘 다 검사를 받아봐야 한대. 아, 그게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화가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순희 씨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조르는 건가? 피곤한데 귀찮게 하는 건가? 자책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책할 사람은 순희 씨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시어머니 복순 여사는 이른을 앞둔 분이셨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살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연락이 왔습니다. 순희야, 오늘 저녁에 반찬 좀 가져다 줄게. 순희야, 요즘 태수 뭐 먹고 다녀? 얼굴이 좀 상해 보이던데. 순희야, 건강검진 받았어? 나이 들면 여자가 더 신경 써야 해. 언뜻 들으면 자상한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그런데 순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 끝에 항상 붙는 말이 있다는 것을요. 그나저나,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뭐, 천천히 하지. 요즘 세상에 꼭 애 낳아야 하나. 그런데 해가 갈수록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순희야, 요즘 애 하나 없으면 집안이 썰렁해. 우리 태수가 외동인데 나중에 무슨 낙으로 사니? 내 친구들은 다 손주 보는데 나만 이러고 있어.
순희 씨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이 왜 이렇게 안 되니? 병원은 가봤어? 네, 저는 이상 없대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때 그 표정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표정은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럼 문제는 태수라는 거잖아.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래. 학원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봐. 순희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답이 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잘못이야. 그게 시어머니가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순희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를. 그런데 순희 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겁니다. 순희 씨는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결혼 10년 차쯤 되었을 때 부부 사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동네 소식,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밥 먹어. 응. 다 먹었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희 씨는 처음에 남편이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썼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국을 끓이고 주말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등산을 가자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북한산 갈까? 날씨 좋다던데. 나 좀 피곤해.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남편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피곤해. 그 한마디가 모든 대화의 끝이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피곤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왜 피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그 대답이 무서웠습니다. 순희 씨는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우리 부부는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피하지 말고 직면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혼 11년 차가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출근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8시 반쯤 나갔는데 요즘은 7시 반에 나갑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일찍 나가? 회의가 많아져서. 그게 끝이었습니다. 퇴근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7시면 들어왔는데 요즘은 9시가 넘어서야 돌아옵니다. 오늘도 늦었네. 회식이 있었어. 회식이 일주일에 3번씩 있나? 순희 씨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희 씨는 보통 남편 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번호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미리 보기. 오늘 진료 잘 다녀왔어? 많이 힘들었지?
순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료? 무슨 진료? 남편이 아픈 줄은 몰랐습니다. 아픈 데가 있으면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회사 동료일 수도 있잖아. 내가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긴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의심이 사실이 되기까지 정확히 11달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순희 씨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42번째 생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순희 씨에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순희야, 생일 겹쳐서 행사 같이 하자. 산후조리원 예약도 그날로 맞췄어. 순희 씨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 생일 챙겨주시나? 그런데 두 번째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산후조리원.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니. 누가 출산을 해? 순희 씨는 임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 순간 11달 전에 받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진료 잘 다녀왔어?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퍼즐. 그런데 완성되면 안 될 것 같은 퍼즐.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동그라미가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그날은 축하받아야 할 날이 아니라 뭔가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순희 씨는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곧 알게 됩니다. 자신이 1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그 문자를 받은 뒤로 순희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녁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예약도 그날로 맞췄어. 누구의 산후조리원이지? 왜 내 생일에? 순희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분명 오해일 거야. 시어머니가 문자를 잘못 보낸 거야. 다른 사람한테 보낼 걸 나한테 보낸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자를 잘못 보낼 뿐이 아니었거든요. 복순 여사는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분. 그런 분이 문자를 잘못 보낸다고요? 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있어. 그날 밤 남편이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왔어? 응.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바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순희 씨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부장님이 또 잔소리했어. 주말에 우리 뭐 할까? 그런 사소한 대화들.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순희 씨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남편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짓 안 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서류 몇 장, 볼펜, 명함 지갑. 순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어. 그런데 명함 지갑을 다시 넣으려는 순간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함 지갑 뒤쪽 주머니에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산부인과
날짜는 일주일 전. 금액은 15만 원. 순희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산부인과? 남편이 왜 산부인과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희 씨는 급하게 영수증을 원래 자리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뭐해? 응? 그냥 TV 보고 있어. 남편은 의심 없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순희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희 씨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문자 받았어요. 그래. 근데 산후조리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태수한테 아직 얘기 안 했어? 뭐요? 아이고, 그럼 내가 먼저 말하면 안 되겠네. 태수한테 물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희 씨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태수한테 물어보라고? 뭘 물어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한 정도가 아니라 기쁜 것 같았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 순희 씨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8시, 9시, 10시.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응. 순희 씨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보, 나 어제 어머니한테 문자 받았어. 남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산후조리원 예약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왜 나중에? 지금 피곤해. 내일 얘기해.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순희 씨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나중에? 내일?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 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니까요. 변명이 필요한 일이라는 뜻이니까요. 순희 씨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자.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이 나오면 좋은 소식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면 바로 말하거든요. 나쁜 소식이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나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희 씨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순희 씨는 남편이 출근한 뒤에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 남편의 물건을 몰래 살피는 일, 순희 씨는 스스로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으니까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서재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명함들, 메모지들,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 양복들, 셔츠들, 넥타이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신발장을 봤습니다. 구두들, 운동화들, 역시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안도하면서도 허탈했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거실로 나오는데 식탁 위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못 봤던 것. 아마 남편이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얇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A사 용지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 서류인데 봐도 되나?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일정표, 그 아래로 날짜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정기검진 일정, 임산부를 위한 일정표였습니다.
순희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 출산 예정일 9월 10일. 그 날짜 옆에 굵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 날짜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9월 10일,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날, 하루도 틀림없이.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세 번째 장, 보호자 정보란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명 이태수, 관계 배우자. 순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우자? 내가 배우자인데? 그런데 왜? 내가 모르는 산부인과 서류가 있는 거지? 대체 누구 배우자라는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을, 출산 예정일이 자신의 생일과 같다는 것을.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희야, 나야. 내일 시간 되지? 같이 밥 먹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아직 말 안 했구나. 뭐요? 순희야,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어머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저 모르겠어요. 산후조리원이 뭐예요? 누가 애를 낳아요?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희야, 네가 아이를 못 낳잖아. 그래서 태수가 다른 방법을 찾은 거야. 다른 방법이요? 애를 가질 수 있는 여자를 찾은 거지. 순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애를 가질 수 있는 여자를 찾았다고? 어머니, 그게 무슨. 순희야, 원망하지 마. 남자한테 대를 잇는 건 중요한 거야. 내가 못 해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니. 순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내일 보자. 자세한 건 그때 얘기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희 씨는 핸드폰을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뜨겁게. 내가 못 해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내 잘못이라고.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애를 낳게 했다고. 순희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11달 전에 받던 문자. 오늘 진료 잘 다녀왔어? 그 문자의 의미.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던 이유. 대화가 줄어든 이유.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의 의미. 생일 겹쳐서 행사같이 하자. 그 행사의 정체.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순희 씨의 생일에 남편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다른 여자의 배에서.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날을 행사라고 불렀습니다. 순희 씨의 생일 행사가 아니라 손주를 맞이하는 행사.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분노가 드셨나요? 안타까움이 드셨나요? 아니면 이해가 되셨나요? 순희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잠들고, 악몽을 꾸다가 깨고, 다시 울고, 새벽이 될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희 씨는 아직 모든 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음날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알게 됩니다. 다음날 점심, 순희 씨는 시어머니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동네의 작은 한정식집.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앉아. 순희 씨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밤새 온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시켜 놓았어. 먼저 먹고 얘기하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순희 씨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어머니, 응?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뭘 설명해? 다 알잖아. 알긴 뭘 알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태수가 말 안 했어? 안 했죠. 아무 말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녀석 끝까지 쫄보구나. 그리고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너도 알다시피 너한테서 애가 안 생기잖아. 우리 집안이 태수 하나야. 대를 이어야지. 어머니, 저도 노력했어요. 병원도 다녔고요. 노력해서 될 일이면 벌써 됐겠지. 시어머니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동정이나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을 찾아본 거야. 방법이요? 태수 친구 중에 중매쟁이 하는 애가 있어. 거기서 소개받았어. 뭘 소개받았는데요? 여자. 아이 낳아줄 여자. 순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 낳아줄 여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놀라지 마. 요즘 이런 거 많아. 결혼은 안 하고 아이만 낳아주는 여자들. 돈 받고. 순희 씨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대리모라는 건가? 그런데 대리모는 법적으로. 어머니,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뭐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애야. 법이 애를 낳아주나?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태수도 반대했어. 그런데 내가 설득했지. 설득했다고요? 그래. 네 탓이 아니라 했어. 그냥 하늘이 안 주는 거라고. 그래도 대를 이어야 하잖아. 그 여자 젊어. 29이야. 건강하고. 순희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너한테 왜 말해? 네가 허락했겠어? 그러니까요. 허락도 없이 왜 이런 일을. 허락?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순이야.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허락이야. 그 말에 순희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여러분, 애도 못 낳는 여자.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나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분들.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순희 씨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니까 허락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요? 순희 씨가 겨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돼. 어차피 만날 일 없어. 태수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 좋아하긴. 돈 주고 하는 거야. 계약이지. 계약이요? 그래. 아이 낳아주면 돈 주기로 했어. 5천만 원. 순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요? 내가 모아둔 거 있어. 내 노후 자금. 어머니 돈을요? 손주 보는 게 내 노후지. 돈이 무슨 소용이야. 시어머니는 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순희야, 원망하지 마.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다니요. 저도 노력했어요. 남편도 같이 검사받자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뭐, 태수 보고 검사 받으라고 했어? 네. 산부인과에서 부부가 같이 검사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태수가 검사 받았어? 아니요. 안 받았어요. 바쁘다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일은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어쩔 거야? 어쩌긴요? 너 어떡할 거냐고. 순희 씨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그래.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집에 들어와. 그럼 너는 어떡할 거야? 순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혼해라.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이 집의 주인이 된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 집의 안주인이 된다. 순희 씨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게 시어머니의 계산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나오는 웃음, 비통해서 나오는 웃음. 어머니, 응?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무섭긴. 나는 그냥 내 아들, 내 손주 챙기는 거야. 저는요? 저는 어머니한테 뭐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희야, 솔직히 말할게. 너 처음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순희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태수가 좋다 하니까 받아준 거지. 내가 좋아서 받아준 거 아니야. 12년 동안 참았어. 애 낳으면 달라지겠지 했어. 근데 안 낳잖아. 어머니,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시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밥값은 내가 낼게. 천천히 먹고 가. 그리고 순희 씨를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순희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너무 황당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희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왔습니다. 순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12년을 살았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대. 애 못 낳으니까 필요 없대. 이게 가족이야? 순희 씨는 결혼 전날을 떠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던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남자와 평생 함께할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자신은 정리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생일에 자신의 자리에 다른 여자의 아이가 들어옵니다. 아, 순희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만났어? 응. 뭐라고 하셨어? 다 들었어.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그 여자 만났냐고. 남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1년. 조금 넘었어. 1년? 순희 씨는 비웃었습니다. 1년 동안 나 속이고 살았구나. 속인 건 아니야. 그냥 말을 못한 거지. 그게 뭐가 달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 사랑해? 물어보는 거야. 그 여자 사랑하냐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사랑 같은 거 없어. 그냥 아이가 필요했을 뿐이야. 아이, 응. 어머니가 너무 원하셔서.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애를 낳게 했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해. 순희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12년 살았어. 12년. 근데 미안해 한마디로 끝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나 방에 있을게. 오늘은 얘기하기 싫어.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밤새도록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멍하니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남남처럼, 아니, 남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혼을 해야 하나? 이혼하면 어떻게 되지? 갈 데가 있나? 순희 씨의 친정은 지방 소도시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사셨습니다.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가면 짐이 되겠지. 오빠한테 갈 수도 없고 순희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뒀고 자격증도 없었고 저축도 거의 없었습니다. 집도 차도 모든 게 남편 명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지? 순희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3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지? 방 하나 구하면 보증금으로 다 나가겠네. 순희 씨는 막막했습니다. 분노보다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남편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뭔가를 찾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한 겁니다. 책상 위에 남편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수첩. 결혼할 때 순희 씨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쓰고 있었구나.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 출장, 약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태명 하늘이. 출산 예정일 9월 10일. 출산 후 일정 가족 모임 어머니 주관. 순희 씨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그 아이의 태명. 남편이 직접 지었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가 지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지었을까요? 가족 모임. 어머니 주관.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가족 모임을 한다. 시어머니가 주관한다. 순희 씨는 그 가족 안에 자신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없겠지요. 이미 정리될 예정이니까요. 수첩을 더 넘겼습니다. 뒷장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혼 준비 변호사 상담 예정. 재산 분할 최소화. 위자료 협의 오거부. 순희 씨는 그 메모를 보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혼 준비, 재산 분할 최소화, 위자료 거부. 남편은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순희 씨에게 최대한 적게 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구나. 나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순희 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혼하는 거야?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지.
이미 준비하고 있잖아. 뭘? 수첩 봤어. 변호사 상담 예정이라고 적어놨던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재산 분할 최소화, 위자료 거부, 다 봤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네가 볼 줄 몰랐어. 볼 줄 몰랐다고? 순희 씨는 비웃었습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이혼 준비를 해? 그러면서 미안해? 12년이야. 12년. 그 세월이 그렇게 가벼워?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말 그만해. 듣기 싫어. 순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다 선택한 거잖아. 다른 여자 만난 것도 선택. 애 갖기로 한 것도 선택. 나한테 숨긴 것도 선택이야.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고민? 그 고민의 결과가 이거야? 순희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봤어야지. 방법이 없었어. 찾아봤어? 진심으로 찾아봤어? 병원도 안 갔잖아. 검사도 안 받았잖아. 노력도 안 하고 방법이 없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노력했어. 혼자서라도 병원 다니고 검사 받고 방법 찾아보고. 근데 당신은 뭐 했어? 그냥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잖아. 미안해. 미안하단 말 듣기 싫어. 순희 씨는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면 왜 그랬어? 미안하면 처음부터 이러지 말았어야지. 남편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싸우면 뭔가 말이라도 하면 서로 감정이라도 터뜨릴 텐데 남편은 그냥 미안해만 반복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게 끝난 사람처럼.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소리 지르는 거? 물건 던지는 거?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포기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 관계를 포기했을 때 싸움조차 되지 않습니다. 싸움은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고치고 싶을 때, 바꾸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미안해만 합니다. 순희 씨의 남편이 그랬습니다. 이미 순희 씨를 포기한 사람, 남은 건 절차뿐인 사람, 그게 순희 씨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희야, 나야. 네,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돼? 왜요? 같이 밥 먹자. 태수랑 셋이서. 순희 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정식으로 얘기 좀 하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순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순희야, 알겠지? 이제 정리해야 해. 정리.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신을 정리한다는 것. 물건 버리듯이, 쓸모없는 것 치우듯이. 어머니, 응?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희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리. 내가 정리당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잠깐. 왜 내가 정리당해야 하지? 잘못한 게 누군데? 순희 씨는 처음으로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주도했습니다. 순희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했습니다. 잘못한 건 그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정리당해야 하는 거죠? 순희 씨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순희 씨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는 먼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수첩의 메모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산부인과 서류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영수증도 찾아서 찍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에 문자네요. 몰래 확인해서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상대방 여자와의 대화, 시어머니와의 대화,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인터넷으로 이혼 절차를 검색했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어려운 말들이 많았지만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 외도한 쪽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 순희 씨는 결혼 기간 동안 남편과 같이 모은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집, 차, 저축. 남편은 그걸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순희 씨에게 최대한 적게 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순희 씨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멀리 갔습니다. 아는 사람 눈에 띄기 싫어서.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지영.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순희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12년, 아이가 없었던 것,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은 것, 그 여자가 임신한 것,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주도한 것. 변호사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으세요? 네.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순희 씨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산부인과 서류, 수첩 메모, 문자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외도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럼 저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배우자가 외도를 했고 그 상대방이 임신까지 했다면 이건 명백한 유책 배우자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해서 분리해요. 위자료도 내야 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분리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요? 결혼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이에요. 물론 구체적인 건 사안마다 다르지만. 순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재산 분할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수첩에 적어놨더라고요. 그건 남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한 대로 나눠야 해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당하게 받을 건 다 받을 수 있어요. 순희 씨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구나. 법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바로 이혼 소송을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 시어머니가 말한 그 만남. 다음 주에 셋이서 만나서 정리하자고 한 그것.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 가보자. 그들이 뭘 원하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순희 씨는 처음으로 차분해졌습니다. 울고불고 하는 건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해나가야 했습니다. 다음 주 순희 씨는 시어머니가 정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왔어? 앉아.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가족 식사처럼. 그런데 분위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순희야, 오늘 불러서 미안해.
그래도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상황은 알지? 곧 아기가 태어나. 네. 그래서 정리를 해야 해. 또 그 단어. 정리. 순희 씨는 물었습니다. 정리가 뭔데요? 이혼하자는 거지. 뭐?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좋게 헤어지자. 싸우지 말고. 좋게요? 그래.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깔끔하게. 순희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좋게 헤어지는 건가요? 뭐, 잘못한 쪽에서 사과하고 보상하고 그래야 좋게 헤어지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상? 몸 보상? 위자료요. 재산 분할이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순이야, 네가 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제가 받을 게 없나요? 남편이 바람 폈는데? 바람이 아니야. 아이를 위한 선택이야. 그게 바람이에요. 법적으로. 순희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순희야, 싸우지 말자. 어머니도 흥분하시지 마시고. 싸우는 거 아니야. 나는 내 권리를 말하는 거야. 순희 씨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어. 그건 인정해? 대답해. 당신이 잘못한 거 맞지?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면 책임져. 법대로 해. 그게 미안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법대로? 그러면 서로 피곤해져. 피곤하든 말든 제가 결정할 거예요. 순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변호사랑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변호사?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변호사까지 썼어? 네. 제 권리 찾으려면 필요하니까요. 순희 씨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12년 동안 이 집에서 참 많이 참았어요. 이제는 안 참을 거예요. 식당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순희 씨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에는 아직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순희 씨도 몰랐던 진실, 그게 곧 드러납니다. 그날 밤, 순희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데 오늘은 순희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말 있어? 응.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변호사 만났다며? 응. 그러면 나도 솔직히 말할게. 순희 씨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여자 대리모 아니야. 뭐?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 대리모처럼 포장하라고. 순희 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리모가 아니면 뭔데?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냥 만난 여자야. 만났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귀었다는 뜻이야. 1년 넘게. 순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귀었어? 진짜로? 응. 어머니가 중매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머니가 소개해줬어.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 사랑하게 됐다. 그런 말을 하려던 거겠지요.
순희 씨는 비웃었습니다. 대리모라고 했잖아. 돈 주고 하는 계약이라고. 그건 어머니가 그렇게 포장하자고 했어. 왜? 그래야 네가 덜 상처받을 것 같아서. 덜 상처받는다고? 순희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 사랑하는 게 돈 주고 대리모 쓰는 것보다 덜 상처라고? 그게 무슨 논리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자 사랑해? 물어보는 거야. 그 여자 사랑하냐고. 남편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순희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는 그런 말 한마디 없었어? 만나는 사람 있다고, 힘들다고, 뭐라도 말했으면. 말 못했어. 미안해서 숨겼어? 1년 넘게. 응. 순희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내 생일에 출산하는 거야? 뭐? 출산 예정일. 내 생일이랑 똑같잖아. 그건 우연이야?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말해봐. 왜 하필 그날이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로 맞췄어. 뭐? 제왕절개로 출산하기로 했거든. 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왜 하필 내 생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이 좋다고 했어. 좋다고? 뭐가 좋아? 새 출발의 날로 삼자고. 네 생일이 아니라 아기 생일로 기억되게. 순희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일을 지우려고? 일부러 그날로 맞춰서 내가 기억에서 지워지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순희 씨의 생일을 자신의 손주 생일로 덮어 씌우는 것. 그래서 매년 그날이 오면 순희 씨가 아니라 그 아이가 축하받게 하는 것. 순희 씨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우는 것. 정말 무섭다. 순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미안해.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당신도 동의한 거잖아. 처음에는 그냥 날짜 좋다고 해서 그게 동의한 거야. 순희 씨는 소리쳤습니다. 내 생일 위에 다른 사람 생일 올리는 게 좋다고? 그게 말이 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 더 들을 것도 없어.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며칠 뒤 순희 씨는 다시 한번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찾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입었던 드레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 하나. 순희 씨는 드레스를 만져봤습니다. 1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그날, 모든 게 시작됐던 그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홀가분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나는구나. 12년이 끝나는구나. 순희 씨는 드레스를 다시 걸었습니다.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여기 두고 가기로. 순희 씨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준비됐어요. 이혼 소장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접수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순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9월 10일이요. 그날, 특별한 날인가요? 네, 제 생일이에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로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희 씨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9월 10일, 자신의 42번째 생일, 그날이 출산 예정일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새 출발을 하는 날이라고 순희 씨도 그날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9월 10일이 밝았습니다. 순희 씨의 42번째 생일. 아침에 눈을 뜨니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순희야, 생일 축하한다. 건강해라. 그게 유일한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날이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 너무 화려하지 않게, 너무 초라하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자, 가자. 순희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민원실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순희 씨도 줄을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3번 고객님, 순희 씨가 창구로 갔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증 받으세요.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접수 일시 2025년 9월 10일 오전 9시 3분. 순희 씨는 그 접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로, 기록으로, 그리고 기념으로. 오전 9시 3분. 내 새로운 시작. 순희 씨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태어나는구나. 그 아이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상황에 태어나는 아이. 순희 씨는 그 아이 행복하길 빌었습니다. 진심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아이지만 그래도 행복하렴.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순희야, 너 지금 어디야? 왜? 아기 태어났어. 조금 전에. 순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하시는데 나도? 응, 너도. 순희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잘됐다. 나도 할 말 있어. 뭔데? 그날 가서 말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희 씨는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접수증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겠다. 며칠 뒤 약속한 날 순희 씨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낯선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29이라고 했던 그 여자, 아이를 낳은 여자. 여자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출산 직후니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밝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순희야, 앉아. 인사해. 이쪽은 수연이야. 수연. 그게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도 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출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얘기 좀 하자. 순희야, 오늘 불러서 미안해. 근데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서. 뭔데요? 태수랑 수연이가 결혼할 거야.
알아요. 그래서 네가 좀 협조해줬으면 해. 협조요? 이혼 빨리 해주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문제요? 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그런 것 따지면 오래 걸리잖아. 그건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다 피곤해지니까 그냥 깔끔하게 하자는 거야. 순희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순희 씨는 접수 중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날 아침에 법원 갔다 왔어요. 이혼 소장 접수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 벌써? 네. 오전 9시 3분에 접수했어요. 순희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법대로 할 거라는 거야? 네.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법대로 할 거예요. 이것 봐라. 돈이 목적이었어?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 권리예요. 순희 씨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 세월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뭘 했다고. 뭘 했냐고요? 집안일 했죠. 시어머니 모셨죠. 남편 뒷바라지 했죠. 순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를 못 낳았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법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도 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일어섰습니다. 오늘 축하 자리인데 분위기 깬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럼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속에 있던 말을 다 한 기분. 12년 동안 참았던 것들, 억눌렀던 것들, 다 토해낸 기분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초를 꽂았습니다. 촛불 하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혼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순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을 껐습니다. 케이크를 한 입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 새 시작의 눈물. 잘했어, 순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자. 순희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은 몇 달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끝까지 위자료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희 씨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의 도움으로 결국 순희 씨는 정당한 몫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로 아파트 지분의 절반, 합치면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 순희 씨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전세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나이 들어서 공부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만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위로하면서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힘들 때 얼마나 힘든지. 순희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순희 씨는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주도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순희 씨의 생일과 같은 날로 맞췄습니다. 순희 씨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희 씨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음이 아프셨나요? 화가 나셨나요? 아니면 속이 시원하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이란 무엇인가? 시어머니는 가족을 피로 정의했습니다. 손주가 중요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낳아줄 도구였습니다. 낳지 못하면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인가요? 가족은 혈연만으로 정의되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서로 아끼고 보듬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관계입니다.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순희 씨는 12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순희 씨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역할로 봤습니다. 역할을 못하면 버려지는 존재로.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신을 지킨다는 것. 순희 씨는 처음에 무너졌습니다. 울었습니다. 막막해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참으시나요? 넘어가시나요? 물론 모든 일에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 자신의 존엄이 걸린 일, 그럴 때는 싸워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순희 씨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새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 순희 씨는 42살에 이혼했습니다. 43세 자격증을 땄습니다. 44세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새 시작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희 씨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상처받은 경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본 경험.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희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순희 씨, 정말 잘 이겨내셨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